혹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술이 어떤 술인지 아시나요? 소주? 맥주? 아니면 막걸리?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술은 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와인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에는 10만 종의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 다 마셔보려 해도 모든 와인을 다 마셔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마셔보게 된다면 유명한 와인을 고르지 않을까요? 입맛 까다롭고 세상 좋은 음식들은 다 맛보았던 왕들과 대통령들이라면 어떤 와인들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간략한 고대 와인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고 역사 속 왕들과 대통령의 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와인이 생산된 곳은 중앙아시아의 코카서스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홍수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아라라트 산이 위치한 곳으로, 노아가 배에서 나온 뒤 가장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와인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되어 수메르 문명을 거쳐 이집트 문명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와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지은 수도에서 연회를 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무려 열흘간 계속되는 연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와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와인은 맥주에 비해 10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평생 와인을 마실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왕이 플렉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라미드 안을 살펴보면 벽면과 천장에 놀랄 정도로 많은 와인 관련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의 가운데에 자리한 포도밭을 보여주고 포도 수확과 와인 주조 및 보관, 운송을 매우 상세히 보여주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면 유럽 중세의 와인 제조 과정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세계사나 미술사에서 흔히 보던 그림인 암포라 토기도 와인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암포라를 살펴보면 생산지, 주조 방법, 생산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마치 오늘날 와인들의 레이블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저주로 유명한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한 바에 따르면 그 속에 수많은 귀중품과 와인을 담은 여러 개의 암포라도 발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암포라에 생산지와 생산연도, 그리고 제조자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에도 와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당시 와인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때 마신 것이 와인이었고,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자결할 때 먹은 것도 와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와인을 드신 것을 생각해보면 고대 중동과 로마의 삶에서 와인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유럽 전역의 와인 문화를 조금씩 알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서유럽의 와인 문화를 널리 알린 것은 로마인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날 와인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보르도에 본격적으로 와인을 심게 된 것도 로마인들의 개척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럽 전역에 뿌린 씨앗이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쳐 발전되고 신대륙과 아시아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와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들이 와인을 마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와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와인들 중에는 사라진 와인들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인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왕들과 대통령의 와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운의 여왕으로 꼽히는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특별한 와인이 있었습니다. 또 이 와인은 마릴린 먼로가 사랑한 와인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파이퍼 하이직 샴페인입니다. 앙투아네트가 여왕이었던 시절에는 이미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와이너리들이 프랑스 왕실의 와인을 납품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의 와인으로 이야기되는 샤토 라피트, 루이 15세의 애첩인 뒤바리 부인이 마신 샤토 마고가 이미 왕실에 공급되고 있었는데요. 앙투아네트는 이런 레드와인들보다는 샴페인인 파이퍼 하이직을 사랑했습니다. 파이퍼 하이직의 창업자인 플로렌스 루이 하이직이 왕비를 만날 자리가 생기자 그 자리에서 왕비인 앙투아네트에게 이 샴페인을 처음 올렸다고 합니다. 샴페인의 맛에 매료된 앙투아네트는
이 와인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는데 이후 곁에 두고 마시는 와인이 됩니다. 파이퍼 하이직은 이후로도 성공을 거듭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요즘도 칸 영화제의 공식 샴페인으로 사용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에게도 와인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의 가문이 소유한 포도밭이 있었고 군인이 된 이후로는 포도밭 매입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시골뜨기로 놀림받던 사관학교 시절 나폴레옹에게는 특별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날 모엣 샹동사의 모체가 되는 메종 모엣의 후계자인 장 레미 모엣이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는 큰 성공을 거두자 장 레미의 사업 또한 크게 성장했는데요. 장 레미는 나폴레옹에게 군자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전쟁에 나선 프랑스군에 샴페인을 보내는 일로 군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장 레미의 저택에 자주 방문하기도 했고 전장에서 얻은 오크통을 장 레미의 와이너리에 보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크통은 오늘날 모엣 샹동사의 저장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훈장 중에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이 있는데요. 이 훈장을 처음 만든 것이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1814년 연합국과의 마지막 전투에 나서게 된 나폴레옹은 전투에 나서기 전 에페르네에 있는 장 레미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패배를 예감한 나폴레옹은 장 레미에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네. 그러나 내가 실패한다면 죽거나 퇴위를 당하겠지. 그러니 지금 이 훈장을 수여하겠네. 그대의 실력과 와인으로 이룩한 위대한 공적에 대해. 전쟁에 패한 나폴레옹은 그 며칠 뒤 폐위가 됩니다. 비록 전쟁에는 패배했지만 모엣 샹동사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869년 나폴레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그를 기리는 샴페인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엣 샹동 임페리얼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던 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와인을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제퍼슨은 자신의 농장에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만드는 시도를 수없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대사로 활동했던 제퍼슨은 여러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와인을 시음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구매한 와인을 미국의 집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그가 구매한 와인 중에는 로스차일드 와인으로 유명한 샤토 라피트와 함께 샤토 오브리옹, 디저트 와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샤토 디캠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퍼슨의 농장인 몬티첼로에서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60만 평의 부지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꽤 의외의 인물이 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이곳의 소유주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만들었고 지금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와이너리이니 언젠가는 마셔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애주가로 유명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낮잠을 자고 늘 위스키나 샴페인을 가리지 않고 마시던 인물인데요. 다양한 술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것이 바로 폴 로저사의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처칠이 이 샴페인을 알게 된 것은 1944년의 일이었습니다. 1944년 11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벌어진 축하 파티에서 처음 이 샴페인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폴 로저를 처음 마시게 되었고 와이너리의 오너인 폴 로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단순히 샴페인 제조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독일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조력자 역할을 한 공로로 그 자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샴페인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도 마음에 들어했던 처칠은 이후 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어떤 해에는 폴 로저사의 샴페인을 2만 병이나 주문했다고 하고 자신의 에마의 이름을 폴 로저로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65년 처칠이 사망하자 폴 로저사에서 그의 용기와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와인을 제작합니다. 바로 폴 로저 퀴베 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와인인데요. 포도 농사가 특별히 잘된 해에만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왕들과 대통령의 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색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